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이 프랑스 최고의 명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했습니다. 한국 시간 9일 새벽 파리 생제르맹이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마요르카와 이적 작업을 끝냈고 이강인과 2028년까지 계약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이마르, 음바페 등과 함께 뛰게 될 이강인의 등번호는 19번입니다. 정확한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2200만 유로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이강인 선수는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어릴 때부터 PSG 구단에 대해 알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팀 중 하나이며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다. 팀이 모든 경기에서 이기고 최대한 많은 우승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 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일본에도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일본 축구 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일본 언론이 전한 기사의 내용과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일본 언론의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완전 이적. 계약 기간은 2028년 여름까지. 새로운 모험을 기다릴 수 없다. 파리 생제르맹은 9일 마요르카로부터 한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을 완전 이적으로 영입했다고 클럽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덧붙여 계약 기간은 2028년 여름까지, 등번호는 19로 결정했다. 2001년 2월 19일 생인 이강인은 현재 22세. 어린 시절부터 모국에서 주목이 집중되었던 이 선수는 10살에 스페인으로 이주해 명문 발렌시아의 하부 조직에 입단했다. 2018년 여름 당시 팀을 지휘하던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감독 아래 톱팀 데뷔. 그러나 그 후에는 제한적인 출전 기회에 그치다가 2021년 여름에 마요르카로 완전 이적했다. 제적 2년째가 된 올 시즌은 정확도 높은 킥을 무기로 라리가에서 6득점 7도움을 기록. 코소보 대표 공격수 베다트 무리키와의 한 라인으로 공격을 이끌며 개막 초 강등 후보로 꼽혔던 마요르카를 9위까지 끌어올렸다. 올 여름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프리미어 리그의 여러 클럽에서도 관심을 끌었던 이강인. 그런 가운데 프랑스 챔피언으로 군림하는 파리 생제르맹을 신천지로 선택한 이 선수는 클럽 공식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각오를 밝혔다. 파리 생제르맹에 가입하게 되어 영광이다. 이 클럽은 세계 최대 클럽 중 하나이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다.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다. 올여름 아르헨티나 대표 공격수 리오넬 메시와 전 스페인 대표 수비수 세르히오 라모스 등이 탈퇴하는 한편 스페인 대표 미드필더 마르코 아센시오 등이 가입하는 파리 생제르맹. 전력이 쇄신될 전망인데 클럽 사상 첫 한국인 선수가 될 이강인은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기사에 달린 댓글 반응입니다. 비슷한 기사 3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파리 생제르맹이 메시가 빠지고 음바페, 네이마르가 이적한다면 매력은 줄어버리겠지만 그 발렌시아에 있을 때의 대우로 볼 때 상당한 노력을 해온 것 같아. 음바페, 네이마르가 잔류하고 아센시오가 가입하고 주앙 펠릭스도 획득하려는 팀으로 가는 건 쉽지 않겠지만 힘냈으면 좋겠네. 예전에는 별로 좋은 인상은 없었지만 쿠브와의 대응을 보다 보니 인상이 바뀌었다.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돼. 지난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과제로서 미드필더 선수 중 5골 5도움 이상 기록한 선수가 전무할 정도로 공격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앵커 위치에서 패스를 찔러주거나 넓게 벌려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으로선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볼을 운반하고 키핑하는 드리블 스킬도 높으니 비교적 미들에 공간이 있는 프랑스라면 경기에 나가면 꽤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난 시즌 결정적인 기회 창출수로는 리그 4위니까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15에서 20도움 정도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안컵 때문에 한 달 정도나 팀을 떠나야 한다는 것일까? 프랑스 레키프지의 평가는 이 젊은 재능을 이적금 2200만 유로와 연봉 400만 유로로 상당히 싸게 획득했다 라고 되어 있었다. 플레이 스타일은 멸종위기종인 게임 메이커니까 파리처럼 전방에 인재가 있는 팀에 적응하면 재밌을 것 같아. 특히 그 스루패스와 크로스의 센스는 드물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이강인은 직전 시즌에서는 톱 레벨의 강도에 익숙해지며 도약. 일단 맡기면 해결되는 레벨로 성장. 둘러싸게 만드는 드리블과 키패스로 경이로운 스탯을 기록하고 있으며 양발 터치나 턴을 많이 사용하는 드리블은 화려함도 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벤치로 시작해서 교체로 20분 플레이 혹은 컵전 로테이션 같은 기용으로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마요르카 2년차의 플레이를 그대로 해낼 수 있으면 자신의 임무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에 이어 음바페까지 떠날 것 같은 파리인데 수비 불가의 선수 2명이 사라지면 빅팀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 간다. 파리는 미들에 패스를 뿌릴 선수가 없어서 지난 시즌은 메시가 내려가서 조립을 하고 있었을 정도.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패서인 이강인은 쓰일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방 선수들의 퀄리티가 마요르카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지 않나? 쿠보와 동료였을 때밖에 모르지만 아직 운동량이나 수비에 과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김민재의 나폴리 이적도 그렇고 바이에른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대리인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벤치가 아니라 주전으로 써줄 팀을 선택한다면 좀처럼 빅클럽 이적도 힘들겠지만 애초에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으면 사치스럽게 선택도 할 수 없어. 일본인 선수의 대리인도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강인 본인은 딱히 일본을 디스하는 발언도 안 했고 유럽에서 보면 일본인도 한국인도 중국인도 모두 다 작고 연약한 아시아인 취급이니 한국인 선수라도 유럽에서 실적을 올리면 일본인 선수의 이적에도 플러스가 될 듯. 쿠보와 사이도 좋은 것 같으니 미지근한 시선으로 보고 조금은 응원하는 의미로 봐줍시다.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미지근한 시선으로 보고 조금은 응원하는 의미로 라는 대목은 필요 없지 않았나 싶은데 지난 1년 동안 이강인의 성장은 눈부셨다. 1년 전이라면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는 우선 주력과 지구력이 올랐다. 90분이 지나도 주력이 약해지지 않고 추가 시간에 50m 독주 원더골도 넣었다. 그리고 원터치 플레이가 늘고 불필요한 백패스나 횡패스가 줄었다. 거기에 주력과 드리블력이 향상되어서 추진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올랐다. 피지컬도 강화되고 그 효과로 볼 로스트도 줄었다. 이강인이 볼을 잡으면 상대가 파울 없이는 막지 못하는 인상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하위 클럽인 마요르카에서도 6골 6도움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과제로는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옐로카드 10장을 받아서 경고 누적 출장 정지를 2번 당했던 것.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충분히 선발로 뛸 수 있는 공격력이 있다고 생각해. 문화와 언어 등 팀에 적응하느냐도 성공의 조건이 된다. 올 시즌 크게 뜬 것에는 아게레 감독이 상대에 따라 포지션을 바꿔가며 잘 써준 것도 큰 듯. 카드 트러블에 대해서는 라리가에서 가장 점유율이 낮은 팀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비를 요구받아서 카드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는 팀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장째를 받는 일이 없었던 것만으로 상당히 성장한 것 아닐까? 수비는 연습하고 경험을 쌓으면 반드시 늘기 때문에 프랑스처럼 피지컬 접촉이 심한 리그에서는 얼마나 쉽게 처리해서 프리하게 플레이하느냐가 아닐까? 언어에 있어서도 스페인어는 원어민 수준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많은 선수들과의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키핑력과 길고 짧은 패스 정확도는 초일류. 불안한 것은 스피드가 없는 것과 볼이 몸에서 떨어지는 것. 그리고 자아가 강한 선수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슈퍼스타 군단 안에서 잘 녹아들지도 불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브라임 디아스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선수. 파리에서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강인은 좋아하는 선수라서 활약을 기대하고 있지만 굳이 부정적인 말을 하자면 메시가 빠지고 음바페도 이적할 것 같아서 파리 생제르맹은 앞으로 전력과 함께 네임밸류가 떨어질 텐데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승하는 것이 당연한 팀으로 가는 것은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커리어상으로도 이 1년은 고비라고 생각해. 쿠보도 마요르카 시절에는 키패스를 보내줘도 팀 동료가 넣어주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마요르카에서 이 스탯은 경이적. 마요르카 소속으로 리가를 상대로 맹활약한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팀 동료들과 리그왕을 상대한다면 15골 15도움 정도의 대활약도 이상하지 않아. 문제는 강인의 적은 리그왕의 상대 클럽보다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포지션 싸움이라는 것. 경기에 나갈 수 있다면 활약할 거라고 생각해. 골은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앵커 같은 위치에서 기용되면 어시스트는 양산할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 문제로서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그 게임 메이커 타입의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는 없기 때문에 패서를 좋아하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라 기용될 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5골 15도움이 가능하다면 부동의 선발이죠. 그 포지션에서 그럴 수 있는 선수는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 없어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쿠버 팬으로서는 강인에게는 절친한 라이벌로서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다. 소시에다드와 파리가 챔스에서 만나면 뜨겁겠네. 마요르카 팬들에게도 분명 그렇겠죠. 실제로 포트도 나라도 다르기 때문에 조별리그에서 만날 가능성은 있죠. 쿠보 선수도 말했었죠. 이강인의 멘털리티는 한국인이라기보다 스페인에 가깝다고. 스페인인과 정말로 가깝다면 한국 대표 내에서 인간관계가 힘들 것 같은데. 패스 센스, 킥 정확도, 드리블 타이밍도 훌륭하다. 파리에 가서 더 세련돼질 것 같아. 주전 경쟁 힘내길. 월드컵 때도 좋았고 높은 레벨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 리가에서도 충분히 통하고 있었으니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보통으로 통할 듯.
감독은 물론 음바페나 네이마르 등 전방의 선수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 좋은 선수지만 파리에서 그 이적료로 조금이라도 활약하지 못한다면 선발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빅클럽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라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힘내길 바래. 그리즈만과 덴벨레 때문에 프랑스는 인중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걱정이지만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토트넘, 손흥민, 바이에른, 김민재, 뭔가 한국 대표 대단하네. 뭐 김민재는 주전으로 상당수의 경기에 나가겠지만 이강인에 관해서는 파리에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에 비해 일본 대표는 기대했던 후로아시는 스텝업 못했고 카와베도 그렇고 카마타는 프랑크푸르트 잔류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지금 일본 대표팀의 강점은 그 3명이 빠져도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점. 한국 대표팀은 주전이 빠지면 총붕괴를 당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전 연령층 대표는 약해. 원 댓글러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것만으로 대표팀이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일본이 이미 체험했죠. 얼마 전 일본 대표팀은 카가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혼다, 밀란, 나가토모, 인테르, 오카자키, 미라클 레스터, 키오타케, 세비야 라는 시대도 있었어.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활약한 지 꽤 됐지만 한국 대표로서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느냐고 하면 전혀 아니고, 물론 안정적으로 빅클럽에 다수 소속되는 것이 안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뿐만은 아니야. 또 3대0입니다. 이강인은 자기 중심으로 팀을 짜지 않으면 전혀 활약할 수 없는 인상인데 파리 생제르맹처럼 항상 경쟁하며 포지션 확보도 어려울 것 같은 팀에 가서 괜찮을까? 출전하면 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출전하지 못하면 반대로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무섭지. 빅클럽은. 에? 미나미노 말하는 거? 프리로 영입해서 마구 스폰서료를 벌면서 잔류에 공헌한 후 30억의 매각. 마요르카 혼자 너무 승리자잖아. 이 이적은 두 가지 어필이 있겠지. 첫 번째는 젊은 노선의 어필. 젊고 활약한 선수는 국적에 관계없이 파리가 스카우트한다는 방침의 어필.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어필. 파리는 국내 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기가 필수이므로 그 일환으로 한국의 어필. 만약 활약한다면 선수와 클럽 모두 윈윈이지만 바로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파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될 듯. 리그 레벨에서는 문제없이 활약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서 볼이 제대로 올지 어떨지일까. 뭐 한국이 싫다고 솔직히 말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발렌시아 눈물이네. 마요르카에 팔았는데 마요르카에서 대활약, 순위도 마요르카가 위, 그리고 마침내 메가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 대단하네. 그냥 대단한 일. 국가는 관계없이 아시아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에서 힘냈으면 좋겠다. 강인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마드리드에서 슈퍼골을 넣기도 하고 잠재력은 누가 봐도 명백함. 왜 인정하지 않는 게 기본 자세야? 한국은 B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많아졌구나. 다만 선발로 제대로 활약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가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어. 일본인 선수는? 이강인 힘내라. 챔스에서 쿠보와 매치업을 기대한다. 이강인의 파리 이적에 대해 일본의 쿠보 타케우사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구단 공식 SNS에 박수 이모티콘과 함께 축하해 브라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7월 하순에 일본 투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7월 25일에는 호날두가 뛰고 있는 알 나스르와 경기를 갖고 28일에는 세레소 오사카, 8월 1일에는 인터밀란과 경기할 예정이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데뷔는 이 경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파리에서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 라는 이강인 선수. 그의 모험이 기대되는 건 팬들도 마찬가지겠죠. 부디 잘 적응해서 헐헐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